원달러 환율 1,500원이 눈앞이에요.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이 치솟는 이유를 미국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 탓이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쿨하다고 해외 투자한다면서요. 하루 평균 외환 시장 거래액이 690억 달러인데 서학개미들이 환전하는 돈은 고작 3억 달러예요. 전체의 0.4%예요. 그런데 이게 환율을 움직인다고요? 오늘은 이 황당한 프레이밍이 왜 문제인지,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비트코인이 어떤 해답을 주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창용 하는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환율이 1,500원 넘으면 그건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한테 왜 해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물었더니 쿨하잖아요 라고 답해서 깜짝 놀랐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개인들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는 건데 마치 유행 따라 투자하는 철없는 애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웃겨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 거래 규모는 689억 6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느라 환전하는 돈은 하루 평균 얼마일까요? 약 3억 달러 밖에 안 돼요. 계산해보면 전체 외환 시장의 0.43%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현물환 시장만 따져볼까요? 혹시 거기서는 영향이 클까요? 현물환 일평균 거래액이 256억 7천만 달러인데 서학개미 환전액을 여기에 대입하면 1.1%예요. 여전히 미미해요. 그런데 하는 총재는 이 1% 남짓한 소액 투자자들한테 환율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정작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서학개미의 수십 배예요. 하는 총재 본인도 작년 12월에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는 지난 수년간 추세적으로 원화절하 압력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요. 근데 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만 탓하는 거죠?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원화 약세의 본질적 원인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에요. 성장률 둔화, 한미금리 역전, 투자 매력도 약화, 이런 거예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은 1% 수준이고 미국은 1.6%예요. 당연히 자본은 성장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살까요? 쿨해서요? 아니죠. 국내 주식시장이 매력이 없으니까요. 코스피는 10년째 제자리인데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3배 올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는 총재는 본인은 자기 자녀 유학비로 수억 원을 해외로 보낸 사람이에요. 인사청문회 때 이게 다 드러났거든요. 본인은 자녀 교육 위해 달러를 쓰고 국민들은 투자하려고 달러 바꾸는 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예요? 더 황당한 건 정부가 서학개미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ISA 개좌, 국내 주식 의무 비중 확대 이런 거요. 결국 너희들 해외 투자하지 마. 국내에 돈 묶어둬 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서예요.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기들이 만든 화폐 시스템, 통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약자, 개인 투자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진짜 문제가 뭔지 볼까요? 한국은행은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찍어냈어요. 통화량을 폭발적으로 늘렸죠. 그 결과가 뭐예요? 자산 인플레이션, 부동산 폭등, 그리고 지금의 원화 가치 폭락이에요. 한미 금리 역전도 방치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은 제때 따라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 문제인데 개인 투자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정화폐 시스템의 본질이에요.
중앙은행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그 결과는 국민이 떠안아요.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책임은 안 지는 거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개인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스템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하는 총재가 해외 투자하지 마 라고 하면 순순히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해요. 비트코인은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거든요. 첫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관여할 수 없어요. 하는 총재가 뭐라고 하든, 정부가 규제하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작동해요. 2100만 개라는 총량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임의로 찍어낼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허락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진짜 자산이 생긴 거예요. 둘째,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어요. 환율 걱정 안 해도 돼요. 원화가 떨어지든 달러가 오르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에요. 글로벌하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죠. 서학개미처럼 달러로 환전할 필요도 없고 정부가 환전 규제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셋째, 비트코인은 몰수당하지 않아요. 정부가 외환 통제한다, 자본 유출 막는다, 이런 조치를 해도 비트코인은 건드릴 수 없어요. 나 자신만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으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외 투자하는 걸 막으려는 거잖아요. 양도세 올리고 ISA 규제하고 증권사 환전 시스템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왜요?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보유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이 통용되고 가치를 인정받아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인 거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터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했어요. 정부가 환율 통제하고 외환 거래 막고 온갖 규제를 했죠.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비트코인으로 도망갔어요. 정부가 막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환율 1,400원 넘어가고 개인 투자자 규제하려 하고 자본 유출 막으려고 안간힘 쓰고 있죠. 이게 건강한 경제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법정화폐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정책 실패의 책임은 국민이 지고 위기가 오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결국 무너졌어요. 그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는 총재가 해외 주식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출 건가요? 정부가 양도세 올린다고 하면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건가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금융주권이에요. 내 자산을 정부도 중앙은행도 건드릴 수 없는 진짜 자유예요. 서학개미 규제가 시작되면 다음은 뭘까요? 해외 송금 제한, 외환 거래 통제,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지금 이 순간 하는 총재는 개인 투자자들을 책임자로 만들고 있어요. 정부는 규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될 거예요. 시스템이 문제 있으면 항상 국민 탓을 하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작동해요. 2025년에도, 2030년에도, 2050년에도요. 총량은 고정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계속 강해지고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요. 왜냐하면 법정화폐는 계속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는 총재가 서학개미를 저격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국내 주식은 매력 없고 원화는 가치를 잃고 이 시스템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 비트코인을 보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쿨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죠. 오늘은 서학개미, 내일은 암호화폐 투자자, 모레는 또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시스템 밖에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하는 총재가 뭐라고 하든,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멈추지 않아요. 10년 후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시스템에서 내 돈의 가치를 계속 빼앗기는 사람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무너져가는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으로 대피한 사람. 선택은 빠를수록 내 돈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Sitting in the basement apartment I rented